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사실 서울이 사람 사는 동네 아니잖아요. 집값 전세 가격 보면 이게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직장 뭐 CBS 취직했다. 네. 서울에 전세집 구하기 수 있을까요? 진짜 부모님 눈물 도움 나네요. 받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그리고 저는요. 저도 이제 지방 촌놈 출신인데 명절 때 이제 차 타고 올라오잖아요. 고속도로 무지하게 막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마다 나 같은 촌놈이 그냥 지방에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서울 올라와서 이게 뭐냐. 이 많은 사람들 트래픽 잼이 생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올라오니 서울 집값이 안 오르고 되겠느냐. 결국에는 지방의 경쟁력,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네. 지방 대학교의 경쟁력을 세워서 굳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지방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 아닐까요? 와, 그거 해주는 정치인들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보니까 불렀어요? 과연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셋집도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 지금 소장님도 그러시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전셋집 구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질 거다. 힘들어져요. 지금이 꽃길입니다. 전세는. 꽃길이요? 네. 지금이 지금이 꽃길이라고요? 봄입니다. 지금도 없는데요? 네.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거든요. 아, 자, 집 매매 집값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입주 물량도 있고 금리도 있고 정책적인 요인도 있고 뭐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요. 투자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전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의 절반은 집주인이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전세를 주잖아요. 네. 집주인이 들어가면 집주인이 사는 집은 또 어떻게 팔든지 전세를 주든지 할 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공급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 네. 올해는 지금 어때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 뭐 레미안 라그란데 여러 가지 입주 물량들이 2026년에는 그나마 3만 원 이상 나와요. 네. 서울이. 네. 2026년에는요. 8천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너무 급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6년 한 해만의 문제냐? 2027년은요? 2028년은요? 나올 일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정부든 서울시든 답을 못 찹니다. 왜? 빵 공장도 아니고 빵 공장이야 야근 좀 해서 돌리면 그치. 되는데 내일이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파트를 어디다가 땅도 없고 네. 서울에 어디다 공급을 하겠습니까? 유일한 기대감이 이제 3기 신도시인데 네. 3기 신도시도 뭐 서울도 아니잖아요. 3기 신도시 아니면 재건축이죠. 그렇죠. 근데 3기 신도시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빨라도 2028년에 입주하는 거고요.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이 이제 올해 내년부터 이제 재건축 입주 물량이 완전히 줄어들죠. 네. 재건축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는 재건축을 언제 추진했을까요? 10년, 15년이 걸린다고 본다면 네.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재건축이 최근에 입주한 겁니다. 뭐 강남에 물량들 많이 나오자 원펜타스, 뭐 원페를라 뭐 이런 아파트들. 그러면 그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뭐 쫓겨나고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좀 규제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 되다 보니 네. 그때 올스톱 된 후유증이 이제 지금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확 무서워졌는데 뭐냐면 목동만 해도요. 네. 여기 지금 목동만 해도 재건축 다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 없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재건축이 승인이 돼서 진행이 돼. 그럼 저 사람들 다 어디로 가냐는 그 거예요. 이주 수요까지 나오죠. 더 문제지. 와, 그럼 근데 진짜 그게 이제 살지 끝나면 없겠다. 일반 분양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좀 늘어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그것도 10년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사실은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한양 얘기했잖아요. 네. 한양에도 집 더 짓고 싶죠. 근데 수요가 몰려드는데 땅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요. 서울은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늘어나죠. 아파트 5만 원 더 짓는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수요가 10만이 들어오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분산하지 않으면 공급으로 서울은 해결할 수 있는 땅도 없고요. 정비 사업 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내년부터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긴장을 좀 해야 되죠. 아파트 이외의 주택들은요?
아파트 이외 주택들이 이제 비아파트, 오피스텔, 네. 뭐 신축 빌라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걔들도 지금 연립 문제가 다세대. 연립 다세대도 있고 구축들이야 그렇고 신축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신축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사기도 문제죠. 전세 사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불안하니까 안 월세로 사죠. 가든지 그냥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가버립니다. 네. 수요가 사라져요. 신축 빌라 오피스텔 시장에 수요가 사라지면 만약에 제가 공급자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수요가 없는데 건축비는 올라갔는데 땅값도 올라갔는데 내가 지금 땅을 사서 대출 받아서 지었어. 팔리지도 않는 걸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공급이 안 그러게요. 됩니다. 최근에 공급 올 수도 없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공급이 안 되죠. 네. 이게 전세 사기하고 또 맞물려요. 거기에 그 20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건설회사들 죽을 지경이잖아요. PF 네. 문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럼 비아파트 공급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비아파트 공급도 지금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게 다 막혔습니다. 빈집들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서울에 비아파트. 빈집도 우리가 살만한 빈집이 있겠습니까? 서울의 빈집은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주하면서 철거 단계의 빈집이고요. 지방에 가면 빈집들이 좀 있는데 네. 가시겠습니까? 그러게요. 농어촌 지역에 아. 쉽지 않죠. 부모님이 살던 집도 이제 빈집이 되면 자식들이 안 가는데 자식도 안 가는 빈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질도 다르고 빈집 문제도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 그럼 전세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물론 공급은 없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 끼워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들어가요? 아 이게 저는 이게 저도 요즘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원칙은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하라고 하거든요. 네. 계산하지 마라. 왜?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예측을 해도요. 집값 뭐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상저하고 예상했잖아요. 네. 상반기는 약세, 하반기는 강세. 네. 웬걸 토제 푸니까 지금 뭐 강남은 초장부터 지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예측은 항상 틀려요.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그래 막상 떨어지면 안 사요. 떨어지면 뭐 저는 떨어질 때 집 산 사람 2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좀 나와봐요. 근데 몇 명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계산을 하지 않고 떨어진 줄도 몰라.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2012년, 13년이 서울은 바닥이었거든요. 네. 개포주공이 뭐 11억 하던 게 2년 만에 5억 7천원으로 떨어지던 무서운 세상이었는데 네. 그 무렵에도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어.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합격하니까 2호선 라인에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정을 잘 모르죠. 아, 차라리 그게 복이 잠실 됐네. 엘스 리센처 이거 하나 사자. 그때 얼마에 샀냐면 8억 정도에 샀어요. 와. 지금 33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샀냐고요. 그냥 필요하니까 사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분이 그때 또 개포에 아파트를 샀는데 어떻게 샀냐면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네. 와서 집값이 막 폭락하네요. 무서우니까 내 고향인 한국에 집이라도 하나 사야겠다.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분 사버리는 거예요. 정말 3대가 덕을 쌓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 사는 거지 이게 계산을 해서 떨어질 때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자금에 맞춰서 사면 되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 저는 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연끌하지 마라. 어. 2020년, 2021년에도 연끌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연끌 어떻게 하냐면 사례를 들면 혼인신고 안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들. 아, 한 사람은 담보대출, 한 사람은 전세대출 받고 네. 신용대출 받고 해서 자기 자본 1억, 2억 정도 가지고 12억 아파트를 삽니다. 네. 제가 말렸거든요. 네. 왜 말렸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하다라고 음.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2022년, 벌어졌죠. 2023년 벌어졌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3년을 버텨야 되거든요. 원리금 2배 내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 버티는 게 엄청난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쉽지 어떻게 않습니다. 잘 지키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금매로 다 던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와. 일단 집값이 30% 20% 떨어지면요 내 자기 자본이 다 없어집니다. 그쵸. 거기서 일단 정신적 충격을 그쵸. 받죠. 내가 힘들게 10년 동안 모은 2억이 없어졌어요. 근데 대출 이자는 2배로 내야 됩니다. 네. 그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면 이제 금매로 던집니다. 던지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리셋되고 내가 번 돈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끌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하고요. 지금이라도 뭐 자본에 따라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 한 50억 있다. 네. 그럼 강남 사든지 그냥 아, 알아서 하시고. 전 솔직히 50억 있으면 집 안 살 것 같아요. 안 사도 되죠. 네. 50억 있는데 본인의 선택인데 네.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있다. 그러면 강남에 살 수 없잖아요. 네. 와이용성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3억에 맞춰서 뭐 전세를 끼고 사든 입주하든 뭐 노도강이라든지 노도강은 아직까지 2021년 정고점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노도강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황에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말고 시장을 보지 말고 저는 나의 가족 기준이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돈에 맞춰서 가격이 고점 회복 안 된 단지들 뭐 서울이든 수도권 주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딱 소장님이 이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똑똘똘한 한 채에 모든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돈 있는 수요가 몰리는 돈 거죠. 있는 수요가 몰린다고 하다가 만약에 제가 지금 막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 6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6억 네.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쳐다보니까 결국엔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방화, 금천 뭐 이런 상계. 곳이 이런 곳들이에요. 상계. 네. 근데 저는 이제 목동에 있으니까 그 근처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방화 뭐 금천 이런 데 볼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개봉 이런 데 볼 수밖에 없는데 네네. 또 똘똘한 한 채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 잠깐 그거 산다고 하면은 1년 2년 지났을 때 전혀 안 오를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더 땡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마포에 아주 막 거의 막 썩어 들어가는 집 이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제 친구들이 모두 해요. 모두 한다고요? 네. 근데 그건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절대 영끌은요. 우리 지금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네. 계속 내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건 그렇죠. 그럼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100% 확신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항상 과거 사례를 보다 문제는 IMF 외환위기 우리 알았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알았나요? 2012년도 서울 집값 하락 알았나요? 2022년 금리 올라갈 줄 알았나요? 2021년만 하더라도 미국 파월 의장이 3년 동안 금리 안 올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금리 안 올리면 집값 쉽게 안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2022년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예상과는 다르더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그 원리금 내고 3년 버티니까 어때요? 또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영끌하면 버티기가 힘들더라. 저도 경험담입니다. 그럼 그래요? 힘들더라고요. 사고 버틴다 아니면은 그냥 기다린다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왜냐면 시장에서 다들 약간 3월이고 하니까 이제 막 전세도 끝나고 해가지고 이동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수요들이 지금 딱 제 나이 때 딱 40 좀 직전 다들 이제 애도 하나씩 있고 하니까 고민된다. 어떡하지? 그냥 전세로 2년 더 살아? 이 고민과 아니면 이 같은 돈으로 방화라도 하나 해? 이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세로 2년 더 산다는 얘기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사겠다는 건데 다시 똑같은 얘기로 돌아와서 두 가지죠. 떨어질 확률이 몇 %로 보느냐.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너 정말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10억 아파트예요. 지금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8억이 떨어지면 살 거냐? 사람 마음이 7억으로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무주택으로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금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라고 하는 게 네. 떨어질 때 사면 좋아요. 좋은데 그게 너무나 힘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왜? 미래를 모르니까 이게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래서 만약에 서울 집값이 떨어질 때가 온다면 저는 그때도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질다면 저는 2022년 12월도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용기를 내셔도 좋겠고 네. 지금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출산해서 집이 필요하다면 해도 좋은데 그건 있죠.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냐면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네. 했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 나이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했어요. 뭐 특별히 없어. 그냥 전세 2년 살아도 달라질 게 없어. 네. 필요하지도 않아. 네. 그렇다면 굳이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 되겠어. 강남 집값 오르니까 하나 사야겠어 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준비가 안 됐으면 또 3기 신도시들 지금 청약 물량들 나오거든요. 네. 조만간 하남 교산 신도시도 나오는데 요즘 무주택자들 청년들한테 혜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청약도 저는 못 하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청년 청약도 안 되던데 제 주변에 된 사람 없어요. 제 주변에도 없어요. 없는데 저보다는 나으니까. 어떻게든. 근데 청약도 제가 물어보면은요. 안 된대요. 그럼 물어보거든요. 저 몇 번 청약하셨어요? 그러면 한 3번 이러거든요.
3번 청약해서 되겠습니까? 나오는 족족들이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계속 집어넣는 거죠. 제 아시는 분 중에 1주택자인데요. 추천 물량이 가능하거든요. 민영 네. 아파트. 네.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 집값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몇 번 도전했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67번.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도 있으시고. 아기는 있죠. 그러니까 추첨 물량으로 당첨이 아, 됐다는 추첨으로. 게 아, 추첨으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안 되면 대부분 음. 포기하더라고요. 아, 나는 안 돼라고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네. 3번 만에 될 것 같으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죠. 왜냐면은 요즘에 청약이 너무 안 되니까 음. 요즘 최대 금액 25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납입 금액이. 네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딴 데 넣는 게 좋겠다. 저는 반대. 그만두자. 금도 그래요? 하고요. 네. 25만 원은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 공공분양 이번에 3기 신도시는 공공분양이에요. 네. 공공분양은 우선순위가 뭐 특별 공급도 있으나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으로 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친구라고 봐요. 네. 같이 넣었는데 아나운서님은 포기해요. 그동안 넣다가 나는 네. 25만 원 넣어. 네. 그러면 제가 유리한 거죠. 돈 더 넣을수록 유리하다.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10만 원씩 넣고 있었잖아요. 네. 제도가 바뀌었어. 네. 난 금도 사야 되는데 난 계속 그냥 10만 원 내버려 둘래. 저는 25만 원 올려요. 그럼 제가 유리한 거죠. 저는 돈을 더 넣었으니까. 일단 유리한 고지는 가지고 가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5만 원을 안 넣어서 내 인생이 뭔가 다른 길이 있다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25만 원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외식 한번 줄이고 저 같으면 그냥 25만 원 없는 넣겠다? 돈이라 생각하고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꽤 큰 돈이긴 해가지고 25만 원이면. 크긴 한데 그걸 또 모아서 예를 들어서 25만 원 청약 통장 안 하고 골드를 산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거 안 하고 딴짓하니까 문제인 거죠. 대부분 그냥 해외여행 한번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25만 원씩 모은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그 청약 통장의 금리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자 다 줘요. 주긴 주는데 그렇게 예금 금리보단 그래도 높진 않으니까. 높지 않은데 그러다가 이제 당첨이 되잖아요. 한 네. 20년 넣었는데 당첨이 되잖아. 그 이자가 20년치 이자를 주거든요. 꽤 쏠쏠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첨이 되거나 혹은 내가 나중에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사더라도 그때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깨도 되니까. 네. 돈을 묶어둔다는 개념에서는 저는 25만 원 음. 추천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그 아까 DSR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네. DSR도 지금 막 3단계 들어간다 이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 들어가면 조금 이 사태가 진정이 될까요? 진정이라기보다는 심리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 효과를 보게 되면 이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3.3 대청에 네. 대출 한도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집을 사고 안 사고를 결정할까요? 오히려 외곽 지역들이 더 직격탄을 받죠.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노원구 상계동 임장 갔을 때 저는 네.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그 부동산 사장님이 9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 막 했잖아요. 네. 굉장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강남 집값이 올라가서 집값 잡겠다고 대출 규제했는데 상계동 노원구가 직격탄을 받고 있다. 왜요? 강남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안 사람들인데. 받아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외곽 지역들은 대출 안 나오면 살 수가 없다. 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강남은 막 달려나가요. 막 달려요. 그러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누워 있다가 기절했다가 이제 눈 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대출 기자 맞고 또 기절하는 아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작용은 외곽 지역들이나 지방이 직격탄을 받지 강남 집값 잡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 이게 지금 이제 너무 제가 이입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진짜 뭐도 없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냥 직장인 있잖아요. 네네. 기초수급도 아니어가지고 딱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 네.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세금은 따박따박 내고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대출 규제가 이렇게 세게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집을 못 사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자금 대출도 있잖아요. 디딤돌 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찾아보면 또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요. 작지. 또 소득도 많으면 안 돼. 6억 미만, 네. 9억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서울에서 서울에 어디 없어요. 있어? 서울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역설이고요. DSR을 7월에 시행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네. 근데 강남 집값도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최근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당분간 숨고르기 이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좀 고착화된다고 할까요? 네.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 거다. 왜냐하면
잠실 엘스 리센츠가 호가 33억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선택지가 있잖아요. 야, 33억이면 서초구 강남구에 구축을 살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3억에서 35억, 40억으로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네. 여기서 숨고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나의 전략에 맞춰서 좀 내 집 마련 고민도 좀 하시고 대신 전세 너무 오래 사시는 거는 좀 반대. 알겠습니다. 필요가 되고 돈이 좀 되면 일단 사라. 저는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고 제가 20년 동안 관찰을 했거든요. 네. 그냥 필요해서 모르겠고 난 필요해 해서 사신 분들이 항상 승자였습니다. 하다못해 떨어지더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살다 보면 한 3년 지나면 또 올라가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망하면 뭐 우리 다 같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네. 자, 오늘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했는데 저 지금 부동산 시장이 투어제 폐지 이후로 갑자기 막 달려나가고 있어서 당최 왜 그런 건지 오늘 그렇죠.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투어제 때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